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 과학과 강사 조순형입니다. 제가 이번에 받은 문제는 고3 생명과학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좀 여러 가지 개념이 함께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하나의 소단원이나 어떠한 개념을 문제를 냈었으면 좀 학생들이 이렇게 정답률이 높았었을 텐데 이제 한 3가지의 개념을 하나의 문제에 통합적으로 물어보다 보니까 그 중에서 뭐 하나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모르면 학생들이 좀 정답을 쉽게 맞추지 못했던 그런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생명과학이고요. 거의 지금 화학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급 설정은 지금 이 부분은 2등급 이상으로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수업 시간에는 이제 요 개념들을 아마 설명을 하면 5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3가지가 아니라 4가지 개념을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학생들이 보통 뭐 숙지를 이거를 한다라는 게 사실은 숙지를 한다라기보다도 이걸 본인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암기적인 요소에서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미스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우선 개념으로 봤었을 때 반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쪽에 이제 이게 무릎 반사라고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도 많이들 아시죠? 이렇게 보면은 무릎 반사에서 자율신경계 검사 중에 하나로 쓰이는데 망치로 무릎을 때리면 올라가는 건 아시죠? 예. 왜 올라갈까요? 그럼 때리면 올라갑니다. 예. 근데 올라가는데 왜 올라갈까요? 예, 반사가 되니까. 그럼 왜 반사가 될까요? 제가 이거를 지금 한 5년째 학생들에게 물어보는데 어디에서도 그 누구도 이거 이유를 설명을 하진 못합니다. 근데 우리 몸은 수만 년에 걸친 어떠한 진화의 결과가 몸에 탑재가 된 게 맞겠죠. 논리적으로 보자 치면. 그럼 이걸 때리면 올라가는데 왜 올라갈까요? 재밌으라고? 보호를 어떻게? 무엇을? 후손이 재밌으라고 때리면 올라가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실제 이제 이게 어떤 반사냐면 이제 무조건 반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걸어가시다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어디 걸렸을 때 잘 보시면 어떻죠? 다리가 올라가면서 앞으로 뛰어가죠. 즉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위험을 회피하는 그러한 식으로 진화가 된 게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아무도 모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이 얘기를 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걸 미국에 있는 의학 서적에 보니까 그 표정이 나와 있길래 그때 알았었거든요. 참 그 책을 보는 순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나오는 것 중에 어떠한 반사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이쪽에 이제 신경계가 나오게 됩니다. 신경계 쪽에서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신경계를 또 나누게 되면 이쪽에 신경계 기본 단위 중에 뉴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가 되느냐면 이쪽에 활주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활주설이라고 그래서 요 활주설이 실제 활주로 할 때 맞습니다. 실제로 슬라이딩 띠어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미끄러진다라는 개념인데 우선은 반사라는 거에서는 나오는 개념으로는 자율신경계의 반사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계인데 이쪽 학생들이 뭐 대부분 한 4등급 이상 학생들도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런 쪽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면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펌프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냐면 통로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개념은 3등급 이상인 학생들이면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주설 같은 경우에 이제 근수축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근수축이 일어날 때 그 근수축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자 그런 다음에 근수축이죠. 근수축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갖고 있는 뭐 이제 그런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전체적인 설명을 하기보다도 제가 이제 문제를 좀 풀면서 그 개념을 담아내긴 하겠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신경계랑 활주설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신경계 중에서 뉴런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제 뉴런은 신경의 세포입니다. 세포가 작긴 하지만 실제 이 뉴런은 길이가 1m 이상 되는 뉴런들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뉴런의 형태를 좀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비엔나 소세지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뭐 랑비의 결절이라는 부분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게 없는, 즉 이쪽에 이제 비엔나 소시지 같은 게 없는 것도 있고 이제 있는 것도 있는데 실제 이제 요 차이를 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요 부분 동일하니까 앞쪽에 이제 그 뉴런의 어떤 신경체 부분은 동일할 테니까 여기만 놓고 보면 이제 이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몸에서 어떤 자극이 전달이 될 때 저 다리 같은 경우에는 저걸 감각신경이라고 하고 운동신경이라고 하는데 감각신경은 아무래도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반응을 할 테니까 실제 이쪽에서는 요 자극의 전달 원리가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지속적인 자극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느려집니다. 근데 얘는 도약 전도라 그래서 이렇게 건너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슈반세포라는 게 절연체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전달이 되니까 우리 몸에서 이쪽에 있는 요걸 이제 유수신경이라고 하는데 유수신경은 어디에 있냐라고 봤었을 때는 이거는 운동신경이나 또는 감각신경에 있고 요쪽에 있는 무수신경은 이제 그 중추신경계인 뇌를 구성하고 척수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 한 3등급 정도의 학생들은 기본적 개념을 제가 계속 주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거를 뉴런을 이렇게 쓰면 힘들어 하니까 국제 기호 표시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생물학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보면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지냐면 이쪽에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정도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쪽, 즉 세포의 바깥쪽에 나트륨 이온이 분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칼륨 이온이 분포하게 되는데 이쪽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요거 보시면 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라 그래서 어떤 ATP 에너지 소비에 의해 가지고 얘가 이렇게 펌프가 이렇게 돕니다. 김호영 선생님, 요게 만약에 회전체라고 한다면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 수 있을까요? 우리 몸에선? 예, 그냥 있다면 만약에 요쪽에 만약에 바깥쪽에 칼륨 이온이 있다.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끄집어서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게 인위적으로 일어날까요? 그렇진 않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쓰이는 에너지를 ATP 에너지라는 것이 쓰입니다. 저 문제는 없었는데 이게 6월 모의고사에서 나왔고 이번에 수능 시험에서는 이걸 출제할 예정으로 제가 학생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ATP인데 이거 실제로 ATP 에너지도 학생들이 이걸 갖다 주관식은 아니지만 내신 시험에서는 APT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인데 이거를 APT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아파트가 아니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썼는데 학교에서 이걸 주관식으로 더 맞게 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신목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미나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아토피라고 이렇게 좀 가르쳐주면 헷갈리지 않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이제 활주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요까지는 좀 그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리고 문제를 풀면 이정구 선생님이 저를 욕하실 것 같아가지고, 자, 활주설에서, 이 활주설은 우리 몸에서 근육이 움직이는데 근육 수축 이완을 설명하는 유일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해서 이게 두꺼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옆에 사이드적으로 보면 액틴 필라멘트라고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보면 또 연속되어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보통 그 대학에서 보면 이렇게 어떤 기구학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뭐 기계공학 관련해 가지고는 이 움직이는 걸 좀 이해를 하는 친구들은 되게 쉽게 이해를 하는데 그 이과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원리가 좀 부족한 친구들은 여기를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뭐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이쪽에서 요 하얀색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마이오신이라고 합니다. 마이오신 필라멘트고요. 그 다음에 노란 걸 뭐라고 하냐면 액틴 필라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인데 그냥 액틴이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제가 액티브라고 가르쳐줍니다. 액티브라는 단어를 보면 박준영 선생님 움직일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실제 노란 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쪽에서 지금 보기 I대 A대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쪽에 요 부분을 갖다가 X선을 쪼아보게 되면 하얀 거 노란 게 겹쳐 있으니까 어떨까요?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선생님들? 어둡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보면 괜찮습니다. 예. 자, 만약에 이쪽을 X선을 쏘아보면 이건 노란 거 하나 있으니까 얇죠, 상대적으로. 밝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아이대라고 합니다. 원래 영어의 라이트의 개념인데 제가 학생들에게 해보십시오. 아이 밝아. 그렇게 하면 아이 밝아. 그렇죠. 1등급은 라이트고
그 밑에 학생들은 아이 밝아 그러면 뭐 그냥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원래 여기 다크거든요. 다크라고 아시죠, 영어 선생님들? 예, 다크의 개념인데 A가 다크인데 그냥 그러지 말고 아음대 하면 또 학생들이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존재하는 게 여기가 H대라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H대가 존재를 하는데, 이제 실제 요게 한번 이해가 가실래나요?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수축이 되면 요 빨간 부분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유대성 선생님 그러시면 1등급 나옵니다. 정말로요. 예. 그래서 한번 생각들 해보십시오. 이게 수축이 되면, 제가 이걸 강의실에서 볼펜을 좀 가지고 구현을 해서 보여주면 학생들이 아 그렇네요 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준비된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설명을 하면 이게 A대는 일정하고 수축 이완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여기서 봤었을 때 이 A대의 길이 자체는 변화가 없는 데 비해서 I대는 줄어들죠. 왜냐하면 여기에도 있을 테니까 이 간격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H대도 줄어들겠죠. 왜 H대가 줄어드나요? H대는 여기거든요. 이 간격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수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A대는 일정한 데 비해서 I대와 그 다음에 H대는 수축 이완에 따라서 줄어들거나 늘어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 저 문제를 보는 설명은 다 일단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토론이 길었었는데 3분을 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저 문제상에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B는 무슨 신경이 될까요? B는 이게 지금 우리가 자극을 받아들이니까 여기서 알파벳 B가 되는 게 감각신경이 되겠습니다. 감각신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쪽에 보시면 스몰 A가 운동신경이 되겠죠. 그래서 무릎 반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느냐? 무릎을 때리면, 즉 B 쪽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극이 들어왔다가 요 A 부분에서 이제 수축이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A가 수축하려면 요 기억은 이완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건 이제 근육의 기량작용이라고 그래서 2두박근, 3두박근 있으면 2두가 수축이 되면 얘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얘는 절대 수축이 안 되는, 자, 그런 원리 설명이 되는데, 우선 그 기억에서 학생들이 요 보기를 좀 많이 틀린 게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고 요쪽에 보면 나트륨 칼륨 통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로가 있는데 요 통로는 그냥 확산에 의해서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거든요. 저희 학원 관리부에 가면 쓰레기통 중에 밟으면 뚜껑이 열리는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실제 원리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거 모르는 친구는 관리부 가서 그거 좀 보고 오라고 등록하러 갈 때 그 얘기를 좀 하면 학생들이 본 친구들은 좀 잘 이해를 하는데, 문제의 기억 보기에서는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칼륨이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된다는, 이건 항상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극이 있든 또는 자극이 없든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기억의 진술은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시면요. 그 니은 같은 경우에는 B의 흥분의 이동은 도약전도를 나타낸다. 자, 얘는 지금 유수신경이고 감각신경이기 때문에 도약전도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거는 맞는 보기가 되고요. 마지막에 요 디귿의 학생들이 조금은 좀 헷갈려라 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기억의 근육이거든요. 자, 기억은 잘 보시면 혹시 무릎을 피기 위해서는 이쪽 위쪽이 수축이 되고 아래쪽이 이완이 된다, 그렇게 되어야지 펴진다라는 건 아마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I대의 길이와 A대의 길이가 되는데, 자, 지금 이쪽에서 봤을 때 A대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얘는 일정하다 그랬죠. 그런데 이완이 되니까 I대의 길이는 증가가 되겠고, 고로 전체 이 값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커진다라는 디귿의 보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정답은 기억과 니은만 맞는 보기로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제가 좀 실제 한 4등급 학생들은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서는 좀 많은 태클을 걸리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개념들을 반사서부터 신경계라든가 이거를 좀 제가 개별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고, 고3 학생들은 이미 본인들 파일에 다 정리가 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반복을 해서 암기가 될 수 있도록, 눈을 감아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여기까지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기타 지적사항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